공교롭게도 많은 산업들이 꼭 제조뿐만이 아니고 서비스업도 인간을 대체하는 다른 대체제, 훨씬 더 싼 대체제를 많이 찾게 됐고, 그게 한 정권, 두 정권,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정권을 넘어가다 보니까 자이반 타이반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인구 밀도당 로봇 숫자가 제일 많은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끄덕끄덕 하시는 게, 그렇지, 내가 어떤 식당에도 로봇이 음식을 배달해줬고, 내가 마시는 커피도 이제는 키오스크에서 뽑아가지고 내가 직접 들고 가니까 로봇이 많아졌네. 하지만 실제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보시면은 나오게 저희 포인트가 뭐냐면, 실제로 보면은 생산 설비에서 로봇 대체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화된 로봇을 떠나서 이제 사람이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반복적인 일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와서 대체하는 것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로봇이 대체하고 있고, 이 속도는 저희가 알고 있는 영화에서 많이 보는 로봇 강국인 일본이나 미국을 월등히 앞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내수는 망해가고 있고, 하우스홀드 증가에 따른 투자도 이제는 재미없어지는데 일할 사람은 더 없네. 근데 보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로봇이 일해주고, 재밌는 거는 로봇이 일하는 생산성이나 생산 단가가 이제 높아진 사람보다 훨씬 더 좋다는 겁니다. 이 말은 즉슨 이제는 적당한 스킬이 요구되고 대규모 생산이 필요한 어떤 설비나 서비스업은 우리가 굳이 베트남이나 중국 찾아가지 않고 한국에서 로봇을 만들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한국의 미래가 나쁘지도 않을 수 있다는 기회를 주는 것 같습니다. 이른바 노령화, 고령화의 선배라고 할 수 있는, 이제는 우리가 조금 더 잘하고 있어가지고 걱정이기도 하고 그런데, 고령화 선배인 일본을 한번 봤어요. 일본을 봤더니 저희가 예상했던 결과가 나옵니다. 일본뿐만이 아니고 OECD도 비교해봤더니 꼭 노령화를 일본만 겪는 건 아니니까 전반적으로 보면은 생산성이 좀 낮아지고 있는 게 보이는데요. 성장률이 낮아지고 있는 게 보이는데요. 그 중에서도 보시면은 저희가 대부분 많이 아는 식은유나 아니면은 자동차라든지 전기 장비라든지 기타 제조, 특히 저희가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생산해서 국내에서 소비를 하는 거의 모든 산업이 성장률이 둔화되거나 심지어는 마이너스로 빠지고 있고요. 이거는 우리나라만에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말인즉슨 앞으로 우리가 어떤 투자를 하게 되면, 특히 저희같이 PE라서 성장 자금 투자하거나 아니면 경영권 인수한 다음에 4, 5년 뒤에 누구한테 막 컴퓨터를 해가지고 팔아야 되는 사람 입장으로 보면은 이런 매크로 디시스가 안 나오는 산업은 굉장히 앞으로 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본처럼 우리도 내수 기반 산업들이 다 망하는 거냐? 다행인 거는 인구 1억을 기준으로 대부분 다 아시다시피 내수만 먹고 살 수 있는 경제가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5천, 6천만 가지고는 내수가 좀 못 먹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훨씬 수출 비중이 많이 높아져 있는데, 그래서 공교롭게도 산업이 많이 수출로 변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기타 제조업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하이텍 산업에 대한 수출 의존도는 우리나라가 일본을 뛰어넘고 있고, 이 부분은 나름대로의 잘 구조조정을 자이반 타이반도 해본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결론을 내려보면은 이제 우리나라는 인구가 줄어들고, 그 다음에 트레이딩업을 통한 투자 비즈니스 이제 한물 갖고, 가구수 증가에 따른 어떤 개별화에 관련된 서비스도 이제 한 20년, 15년 있으면 끝나간다라는 전제하에서 우리나라 망했냐 봤더니 그래도 로봇이 대체해줘서 뭔가 만드는 것, 뭔가를 수출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네 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럼 이제 대부분 갖는 특징이 앞에 한 살게도 잠깐 힌트를 주긴 했는데, 고령화가 되면 우리가 많이 누워있으니까 내지는 더 오래 살고 싶으니까 헬스케어에 투자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 생각에는 주식 투자를 하신 분한테는 말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공교롭게도 저희처럼 경영권 인수해야 되는 사람들한테는, 경영권 인수를 좀 더 많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유럽이나 홍콩, 일본보다도 이 헬스케어에 대한 회사들의 밸류에이션이 높아요. 말을 반대로 하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창업을 해야 되고 이걸 굳이 남들한테 안 팔고 상장해서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라고 하면 우리나라만큼 좋은 회사가 없다는, 좋은 나라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나라는 그냥 상장만 할 수 있으면 대충 봐도 미국에 가서 있는 세계 탑10 그 메디칼 그 헬스케어 회사만큼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고, 유럽이나 뭐 저희가 헬스케어의 본고지라고 할 수 있는 유럽이나 지금은 많이 맛이 갔지만 한때는 아시아 맹주였던 홍콩이나 우리 바로 옆에서 지금 월등히 가까운 앞에 있는 일본보다도 2배에 가까운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반대로 생각하면은 까딱 잘못했다가 그 비싼 돈을 주고 사면은 나중에 팔게 되게 곤란한 경우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회사들의 면면을 바라보면은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탑10 정도 되는 헬스케어 회사들의 그 사이즈가 뭐 예상하다시피 미국의 탑10 회사의 10분의 1도 안 되고, 하다못해 그 일본에 있는 일본에 있는 회사들 10분의 1도 안 되고 미국에 있는 회사들이 거의 100분의 1 수준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회사. 그러니까 이런 멀티플들은 이 정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마어마한 성장을 이뤄야 되는데, 우리나라 헬스케어 회사들이 그러면 미국에 있는 헬스케어 회사들보다 더 빠른 성장을 평균적으로 이뤄내냐라고 보면 그 부분은 좀 의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시장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고, 그렇기 때문에 고령화가 됐으니까 내수는 버리고 헬스케어에 몰빵을 해서 이런 전략은 맞을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좀 큰 위험에 따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자, 그러면은 아니 저 양반 앞에 나와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헬스케어는 하면 될 줄 알고 이것도 힘들다 그러고, 근데 제조업은 일부 로봇으로 되는 건 할 수 있다고 그러고 내수는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어디서 기회를 찾아야 되냐? 저는 그 기회를 이제 한국 밖에서 찾아야 된다고 보는데, 저희가 대표적인 내수 기업이라는 그 음식료업을 한번 봤어요. 저도 이제 음식료업을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음식료업을 보면은 그 좀 의문의 차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음식료 대장주는, 최소한 제 마음속에 음식료 대장주는 시세 제일 대락이거든요. 시세 제일 대락은 뭐 B2C 컨슈머굿에서 우리나라의 가장 선도 기업이라고 할 수 있고, 또 그것보다 조금 더 니치지만 내가 매일 먹는, 어제 먹은 새우깡을 포함해서 매일 먹는 제품의 1등이 누구냐? 그럼 저 같으면 농심 정도를 뽑을 것 같은데, 시가총액들을 보면은 그거랑 그런 그 수정과 결과가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형 그 내수 음식료 사업군 중에 지금 그 밸류에이션이 제일 높은 회사가 삼양식품인데, 저는 이게 참 그 격세지감인 것 같아요. 왜냐면 삼양식품이 라면 전쟁에서 질 때 거의 20년, 25년 전인가요? 그 우지 때문에 사고가 났을 때만 해도 이 회사가 뭐 망하네 그리고 그때 그 빈 시장을 CJ가 찍고 들어가지고 뭐 생생우동이니 이런 걸 만들 때 그걸 제가 경험했던 세대인데, 지금 보면 삼양식품이 저희가 이제 국뽕이 막 사올랐는데 사실은 이 멀티플을 보면은 퍼 18배가 뭐 이렇게 그 높냐, 뭐 미국의 유럽에 있는 식품 회사들은 대부분 20대 중반인데 코카콜라만 몇 배인데라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18배짜리 내수 기업들이라면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저의 그 사랑이었던 농심과 이제 시세를 보면은 10배 이하의 이제 참 안타까운 밸류에이션을 갖고 있는데, 그럼 누가 왜 이런 차이를 만드냐? 왜 이런 차이를 만드냐 보면은 결국에는 수출 비중이에요, 수출 비중.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나서 만들 수 있는 제품이 얼마나 되냐? 당신의 그 도달 가능한 시장의 규모가 5천만이냐, 1억 명이냐, 10억 명이냐, 30억 명이냐, 이게 주는 임플리케이션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다고 삼양식품의 매출의 뭐 70~80%가 예를 들면 유럽에 있는 유수의 식품회사 회사가 뭐 해외에서 나오냐? 그렇지 않죠. 그렇지만 한두 개의 수출 성공적인 수출 카테고리가 회사의 밸류를 월등히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그러면 이런 저성장 시대 혹은 인구 감소 시대에 찾을 수 있는 길은 단순히 산업 카테고리로 접근할 게 아니고 그 산업 내에서의 비즈니스 모양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런 인사이트를 저희가 얻고 있고요. 실제로 그러면은 산업을 저희가 이제 뭐 피니까 맨날 이런 것들을 그 시간 날 때마다 보는데 한번 훑어봤습니다. 보면은 대표적인 산업군들이 쭉 났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평균 수출 비중이고요.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나 반도체, 보통 이제 반도체가 1등인 줄 알았는데 사실 디스플레이가 1등이고, 저희가 잘하고 있는 조선, 그다음에 일반 기계, 뭐 의류, 음식 이런 게 쭉 있죠. 근데 보면은 평균 수출 비중하고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인사이트를 보면 되게 일관되게 좋아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로 보면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특이하게,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여전히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한 나라에서 이렇게 다양한 산업이 글로벌 비즈니스를 갖고 있는 이코노미 많지 않거든요. 우리나라하고 일본 정도가 한데 대부분 이제 한두 개 이빨이 빠지고 있고, 저희가 지역적으로 보면 투자를 제일 많이 해서 수익을 제일 많이 벌어들이는 이제 얼마가 제일 많이 벌어들이는 나라가 인도인데, 인도만 해도 이런 중공업 기반이 굉장히 약해서 이것보다는 훨씬 금융하고 서비스, IT 서비스 쪽이 비중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우리나라가 좀 백화점이지만 괜찮은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데, 그러면 저희가 봐야 되는 거는 반도체는 아마 지금 경기 안 좋으니까 이제 밸류 좀 높아 보이는 거고, 조선은 지금 좋고 앞으로 좀 더 몇 년간 더 좋을 것 같고, 그런데 보면 이렇게 수출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 밸류